폭발적인 화제성을 가진 드라마 커넥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단 5화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재경의 수사가 좁혀져 오자 종수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종수는 피로동 택지 개발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단순히 종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영그룹 차원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죠. 원 회장은 종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업이 잘못될 시 금영그룹은 물론이고 너까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사소한 일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예민해져 있는 종수인데요. 급기야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최대한 자제하던 약까지 먹는 종수이죠. 9화에서는 준서가 죽기 전 어떻게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은 준서가 친구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이 공사 현장에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었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서로 단단하게 맺어진 관계처럼 보였는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약한 고리 하나를 파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줄줄이 딸려 나올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오치현은 자신이 이명국을 죽였다고 실토했는데요. 그 이유는 종수의 약으로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종수에게 신경 쓸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일 계획은 전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으나 정윤호의 폭행으로 그만 죽어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명국은 실종된 다음 날 오윤진을 만나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 그가 오치현한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명국의 시신을 그의 집에 가져다 놓은 건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인도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준서는 이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적어도 이명국의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했을 거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그 두 사람이 정상의와 노규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윤호는 재경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결국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태진과 지연의 불륜을 목격한 그는 이것으로 태진을 협박하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 좀 도와달라는 윤호에게 2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며 냉정하게 끊어버리려는 태진인데요. 하지만 그때 윤호의 입에서는 불륜 때문에 준서를 죽인 거 아니냐는 윤호의 말소리가 들려오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고 넌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냐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요. 10화 예고편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정윤호의 협박에 결국 돈을 준비해주는 태진인데요. 찌질한 정윤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돈을 받는 순간에도 태진을 자극하죠. 만일 누군가 준서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거라면 왠지 떠오르는 사람이 태진이 너라고 말이죠. 태진이 무서운 놈이라는 걸 잠시 잊어버린 걸까요? 그는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그게 누구이든 다 처리해버릴 수 있는 냉혈인간인데 말이죠. 이제 태진의 쓰임도 다한 것일까요? 원 회장은 태진을 식사 자리에 불러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태진이 돈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눈치를 채고 있는 원 회장인데요. 너 같은 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인간이라며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고 질책 아닌 질책하죠. 사실 태진은 굉장히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일전에 종수한테 100억 정도 있으면 이 사업에 껴줄 수 있냐고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종수는 100억 정도의 껌값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말을 하죠. 특히 처가집 잘 둔 선배 얘기라면 그만두라고 말이죠. 태진은 종수가 진행하고 있는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의 단순한 책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서 선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원 회장은 태진의 그 꼼수를 다 읽고 있었던 것이죠. 태진은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어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종수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겠다며 원 회장을 설득하죠. 하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대답은 아주 강하고 단호했는데요.
내 자식의 친구로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올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그이죠. 태진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며 심한 모멸감을 느낀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태진이 과연 이대로 물러서게 될까요? 그가 원 회장한테 한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이라고 했었죠. 그 말인즉슨 2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저질렀던 많은 비리들을 자신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종수가 20년 전 고등학교 때 경태를 죽인 사실까지 말이죠. 경태는 노규민과 절친이었는데요. 함께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난로에 불을 피우고 있었죠. 잠시 노규민이 화장실을 간 사이 종수 무리들이 경태의 집에 쳐들어오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였죠. 신도시 사업에서 경태 아빠가 부지를 팔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요. 고등학생인 종수가 원 회장도 아니고 자신이 나서서 경태를 겁박하다 결국은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노규민이 종수의 명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종수와 경태가 몸싸움을 벌이다 경태가 종수 이웃에서 뜯은 명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노규민이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태진은 흑화로 변신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형그룹의 비리 자료들로 원 회장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태진이 제대로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국의 수첩으로 윤진과 혀주승은 재경의 집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 갑작스런 불청객이 찾아오죠. 바로 준서의 부인 지연인데요. 준서의 금융정보와 보험가입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죠. 거기에 준서가 친구들 이름으로 남긴 보험금도 친구들한테 남긴 건 미끼에 불과하고 그 돈의 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냐고 말이죠. 태진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지연의 입에서 준서의 보험금 얘기가 나오자 가증스러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격분하는 윤진인데요. 기분이 나쁠 대로 나빠진 윤진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요. 그 순간 뒤에서 허주승이 케이크에 촛불을 켠 채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 장면은 정말 웃겼는데요. 생일 축하는 해줘야겠고 분위기는 너무 싸하고 케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재경과 허주승의 모습이 한층 더 재미를 더해줬죠.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테이블에 앉아있는 지연의 손이 불안해 보이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오늘이 윤진의 생일이냐고 물어보죠. 그리고는 화장실로 울면서 뛰어 들어가는데요. 순간 이상함을 감지한 윤진이 테이블에 놓여있는 지연의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눌러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비번이 풀려버렸던 것이죠. 결국 준서의 통장 비밀번호가 윤진의 생일이었던 것인데요. 이 말인즉슨 준서가 지연과 사는 내내 윤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죠. 어쩌면 준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자신이 정말 좋아하던 오디오 파일 멤버들과 멀어지기는 했지만 20년 내내 그들을 그리워하며 살은 것으로 보이죠. 이 한 장면으로 그동안 준서와 지연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준서의 비번을 다 알게 된 것인데요. 이제 지연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지연은 과연 태진한테 이 비밀번호를 알려줄까요? 윤진도 누군가에게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이 돈을 우리가 갖자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돈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